특히 AWS의 모든 서비스 목록 이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신 분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AWS에 있는 모든 서비스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보면은 C, D, E, F, G. 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아키텍처링에서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 하나를 살펴볼 건데요. 바로 AWS의 시스템스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입니다. 사실 시스템스 매니저 자체는 엄청나게 방대한 서비스라서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도 한 7시간, 8시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으로 차차 시스템스 매니저의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린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파라미터 스토어, 즉 AWS의 다양한 값들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스템스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는 시스템스 매니저의 하부 서비스인데요. 이 시스템스 매니저는 AWS에서 인프라를 보고 제어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의 통칭입니다. 이 시스템스 매니저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스 매니저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의 7시간, 8시간을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토픽인데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세션 매니저를 한번 커버한 적도 있었죠. 아마존 EC2에 어떻게 접속하는지 방법 중에 하나로 세션 매니저를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많은 시스템스 매니저의 하부 서비스 중에 이 파라미터 스토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미터 스토어가 뭐냐? 참고로 SSM은 시스템스 매니저 약자예요. 파라미터 스토어는 AWS에서 주요 설정과 값들을 저장, 관리,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API 주소, DB 호스트명, AMI ID, API 토큰, 유저 ID, 패스워드, 환경 변수 등 여러분께서 AWS 상에서 아키텍처링을 하시거나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올려가지고 서비스를 할 때 AWS 상에서 굉장히 많은 상수들이라든지 환경 설정 값들, 필요에 따라서 저장하거나 관리해야 되는 값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많은 값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인데요. 이걸 DB에 넣어서 관리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어딘가 S3에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스템스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는 이 모든 파라미터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말씀드렸던 다양한 값들을 저장하실 때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것은 바로 시스템스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스토어는 키 밸류 기반으로 필요한 값을 저장하고 불러오기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은 요게 키고 요 안에다가 유저 아이디를 넣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젝트에 프로드의 DB 데이터베이스의 유저 아이디를 저장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저장 가능한 값의 형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트링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스트링이고요. 두 번째는 스트링 리스트로 컴마 값으로 구분된 스트링 리스트인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컴마로 구분된 스트링 리스트가 바로 스트링 리스트입니다. 세 번째는 서큐어 스트링인데요. 이거는 KMS 기반으로 암호화된 텍스트예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께서 파라미터를 저장했는데 누구나 그냥 까볼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된 스트링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패스워드를 저장한다든지 특정 API 토큰을 저장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에서도 여러분께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IAM으로 권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를 누가 볼 수 있고, 심지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파라미터를 이것까지 모두 세세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아침 5시부터 6시까지 특정 IP 주소에서 특정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께 당연히 권한 관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접근 권한은 여러분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계층 구조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복호화 권한 같은 것도 따로 KMS를 통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 암복호화 관리까지도 여러분께서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참고로 이 아키텍처는 저희 회사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아키텍처인데요. 유저가 뭔가 S3에 파일을 올렸을 때 이 파일 기반으로 뭔가 동작하는 아키텍처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라미터 스토어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 스토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값을 저장하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값의 키가 뭐냐면은 current Q URL, 즉 현재 사용할 Q URL입니다. 저희 회사 백엔드는 GPU 인스턴스를 제외한 모든 것이 서버레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스택을 굉장히 많이 프로비전 해놔요. 그래서 대부용으로 하나, 테스트용으로 하나, 이렇게 인프라 스택을 많이 프로비전 해놓는다고 해도 무료죠. 안 쓰면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여러 개를 프로비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스택을 하나씩 생성할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우리가 스택 버전 1이 있고 우리가 이 스택 버전 2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택 버전 1이 현재 쓰고 있는 거고 스택 버전 2로 이렇게 배포를 하려고 해요. 블루 그린 배포죠. 자, 일단 유저가 파일을 하나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이 올라가자마자 트리거를 통해서 람다가 수행이 되는데요. 이 람다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파라미터 스토어를 조회한 다음에 이 파라미터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URL 값, 즉 QURL, SQS QURL 가져다가 거기다가 푸시해준 역할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특정 시점에 이 스택 버전 2가 완전히 테스트가 끝나서 실제로 라이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간단하게 요 안에 있는 값만 스위칭 해주면 됩니다. 요 안에 있는 값을 Q2 URL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네,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모든 파일들은 이렇게 Q2로 들어가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파라미터를 스위칭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변경되는 그런 아키텍처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혹은 우리가 CI/CD 파이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GitHub에 뭐 소스 코드가 올라가면 이걸 트리거 돼서 코드 파이프라인이 뭐 코드 빌드를 통해서 뭐 디플로이까지 하는 아키텍처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에요. 근데 이 빌드 과정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외부에서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백엔드 파일을 뭐 빌드한다든지 혹은 프론트엔드 파일을 빌드한다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빌드 과정에서 참조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을 요 코드 빌드를 항상 매번마다 수정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그 환경 변수들을 놓고 그걸 기반으로 코드 빌드에서 동적으로 땡겨가서 빌드를 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 빌드한다 가정하면은 뭐 URL, 백엔드 URL은 어디고, 예를 들어서 백엔드 빌드한다면은 뭐 DB 호스트명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외부에 두면은 여러분께서 이 코드 빌드를 딱히 건드는 게 아니라 이 파라미터 스토어에 저장된 내용들을 수정함으로 인해서 빌드 과정이 바뀌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파라미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도 직접 쓸 수가 있어요. 이따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께서 EC2 인스턴스를 올릴 때마다 나는 최신 아마존 리눅스를 사용하고 싶다. 근데 최신 아마존 리눅스 AMI는 계속 바뀌죠. AWS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프로비전을 누르면은 이제 리소스 프로비전 하고요. 이제 AMI를 조회할 때 파라미터 스토어에서 AWS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아마존 리눅스의 최신 버전을 이렇게 파라미터 스토어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디폴트 기능으로 이렇게 파라미터 스토어를 참조해가지고 그 값을 가져다가 계속 프로비전 할 수 있는, 이렇게 동적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내용을 바꿀 수가 있는 이런 기능도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파라미터 스토어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스토어는 AWS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네이티브하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께서 EC2를 올릴 때 이 파라미터 스토어를 직접 참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 런 인스턴스, 즉 AWS EC2를 하나 프로비전 하는 건데, 이때 이미지 ID, AMI ID를 실제로 파라미터 스토어에서 가져오는 거를 공식 API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파라미터 스토어 안에다가 여러분의 회사에서 뭐 골든 AMI라고 하죠. 보통 잘 정제된, 잘 검증이 끝난 AMI ID를 저장해 놓으면은 요 EC2 프로비전 당시에 이렇게 리졸브를 같이 쓰시면은 SSM이죠. 네, 이렇게 닉네임까지 같이 주시면은 얘가 요걸 조에다가 AMI ID를 참조해서 다시 가져와다가 요걸 기반으로 프로비전하는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께서 활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AWS에서 직접 지원하는 커맨드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AWS의 다양한 서비스와 파라미터 스토어는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람다라든지 EC2라든지 클라우드 포메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SSM 파라미터 스토어를 직접 참조하거나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 파라미터 스토어는 크게 두 가지 티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탠다드 티어가 있고 두 번째는 어드밴스드 티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스탠다드 티어는 10,000개까지가 제한이고요. 리전당. 그리고 어드밴스드는 10만 개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는 최대 4KB 텍스트를 파라미터 안에 담을 수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거의 뭐 크게 뭐 불편한 점은 없었고 필요하면 다이나모DB 쓰면 되죠. 어드밴스드는 8K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정책이라는 이따가 말씀드릴 정책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스탠다드는 불가능하고 어드밴스만 가능한 게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파라미터 스토어 스탠다드는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10,000개까지는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대표적인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파라미터 스토어와 시크릿 매니저의 차이가 뭐냐? 뭐 그 중에 하나가 시크릿 매니저는 로테이션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시크릿 매니저는 유료고 파라미터 스토어는 무료입니다. 어쨌든 파라미터 스토어 스탠다드 거의 대부분 스탠다드로 충분한데 이 경우에 무료고요. 자, 그리고 어드밴스드는 당연히 유료입니다. 그래서 개당 0.05불이고요. 참고로 이제 이 스탠다드에서 어드밴스로 갈 수 있는데 이 어드밴스드에서 스탠다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8kg 늘어갔다가 다시 스탠다드 가려면 4kg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디부터 자를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가면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티어가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AWS 파라미터 스토어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서큐어 스트링이에요. 이 서큐어 스트링은 KMS, 즉 AWS의 암호화 복호화를 담당하는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파라미터를 암호화하여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KMS 매니지드 키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AWS/SSM 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매니지드 키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이 자세한 내용은 생각하겠지만 매니지드 키는 KMS에서 내가 관리하는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회 시 with decryption 옵션을 주어야지만 제가 복호화된 것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 옵션이 없다면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이상한 파라미터를 받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서큐어 스트링을 저장을 했다면은. 그래서 with decryption 옵션을 꼭 줘야지만 제대로 된 파라미터를 받아볼 수가 있고, 참고로 이 디크립트 권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스토어는 볼 수는 있는데 디크립트 권한이 없어서 디크립트를 못한다든지 이런 식의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바꿔 말하면 보안적으로 여러분께서 좀 더 세세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KMS를 통해서 암호화를 하고, 그래서 파라미터 스토어에 넣을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파라미터 스토어는 조회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암호라든지 이런 민감한 정도는 볼 수 없게끔 만든다든지, 혹은 뭐 디크립트 권한을 따로 해가지고 암호화할 수 있는 사람, 복호할 수 있는 사람 따로 관리한다든지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어별로 좀 다른데 스탠다드는 기본적인 KMS의 인크립트와 디크립트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는 봉투 암호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봉투 암호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히 말하면은 키를 기반으로 암호화를 시키고 그 암호화된 키의 해시 값을 같이 저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복호할 때 그 키의 해시 값을 기반으로 다시 복호화를 시도하는, 원래 키를 가져와서 그걸 기본으로 복호화를 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말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꼭 다시 다음에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버저닝인데요. 파라미터 스토어의 파라미터들은 버저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1부터 내용을 변경할 때마다 버전이 계속 증가를 해요. 최대 100개까지 버전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 100개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전 생성했던 버전부터 차례대로 삭제가 됩니다. 참고로 이 파라미터 라벨이 붙어 있다면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붙어 있다면 삭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참조 시에 파라미터 네임 땡땡 버전 형식으로 참조가 가능합니다. 어떤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어떤 파라미터를 가져오고 싶을 때 특정 버전에 있는 파라미터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땡땡 버전명을 명시해서 해당 버전에 있는 파라미터를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 명시하지 않으면 최신 버전이겠죠. 자, 그래서 조회 시 특정 버전의 파라미터만 조회가 가능하고요. 이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걸 할 수 있는데 뭐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제가 설명드리고 약속한 파라미터 라벨입니다. 이 라벨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버전 있죠? 이 버전에 부여하는 텍스트예요. 별명 같은 겁니다. 그래서 태그처럼 파라미터의 버전에 식별 가능한 정보, 뭐 목적이라든지 왜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가 있고 최대 100글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버전에 여러 레이블을 부여 가능한데요. 최대 10개까지 부여가 가능하고요. 중복으로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을 관리할 수도 있는데 이 파라미터의 레이블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의 레이블을 다른 파라미터로 옮길 수도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이따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뿐만 아니라 이 레이블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께서 이 레이블 단위로 파라미터를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레이블 명시해서 이 레이블이 있는 파라미터만 골라서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파라미터 스토어에서 레이블 파라미터 버전 해가지고 요 네임은 네임인데 요 네임 중에 해당 레이블을 가진 버전들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만 쭉 뽑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션, 데브,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것들만 쭉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 파라미터 스토어에 그 계절별로 좋은 과일들을 한번 저장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버전 1은 그 딸기랑 매실, 그리고 버전 2는 참외, 수박, 자두, 복숭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레이블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스프링, 봄에 좋을 과일들, 봄에 제철일 과일들, 여름에 제철일 과일들, 가을에 제철일 과일들, 그리고 겨울에 제철인 과일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레이블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가 이제 조회를 해요. 파라미터 조회를 하는데 일단은 버전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버전이 붙어 있죠. 버전 4를 조회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버전 4를 조회해가지고 요 내용에 있는 유자 딸기 한라봉을 이렇게 유저한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레이블을 통해서 조회하고 싶다.
그래서 현재 내가 제공하고 있는 과일을 current라고 해놓고 이 current를 레이블로 박아놓으면은 내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과일을 돌려줘. 그럼 이 레이블 중에 있는 current를 찾아다가 지금은 딸기랑 매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컬은 동일하죠. 요 컬은 동일한데 current를 줘. 근데 요때는 여기 있던 current 레이블이 요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랑 석류랑 귤이랑 사과가 리턴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레이블, 즉 별명을 버전마다 박아 놓기만 해도 여러분께서 계속 똑같은 쿼리로 다른 결과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언제 쓸 수 있죠? 네, 당연히 여러분께서 배포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동적으로 여러분께서 변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아키텍처 기억하시죠? 네, 동적으로 QURL 조회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아키텍처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파라미터 스토어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전 1에는 예전에 쓰던 지금은 없어진 Q0 그리고 현재는 지금 버전 2인데 이게 current예요. 그래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는 Q1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이블을 current로 조회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현재 레이블이 이렇게 current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하는 Q1이 반환이 돼서 이렇게 메시지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배포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버전 3을 current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럼 똑같은 로직을 구성하더라도 이 파라미터 스토어에서 레이블이 바뀌기만 하더라도 이번에는 버전 3에 해당하는 Q2가 리턴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다가 Q2로 이렇게 메시지가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뭐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를 하다가 에러가 발생했어요. 새로운 스택에. 그래서 이전 걸로 롤백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뭐 람다를 바꾸거나 여기 있는 로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간단하게 요 레이블만 스위칭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모든 메시지들이 이렇게 기존에 있는 스택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잘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께서 동적으로 바꾸는 것의 관리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SSM 파라미터 스토어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파라미터 스토어의 키를 계층 구조로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슬래시 기반으로 각 계층을 구분을 하고요. 어떻게 생겼냐? 예를 들어서 이게 파라미터 스토어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이에요. 요거 하나가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해당하는 거는 실제로 파라미터 키 이름은 마이 프로젝트의 프로드의 db의 호스트네임이다. 그래서 그 호스트네임은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이 프로젝트에서 S3를 쓰고 있어요. 그 S3의 버킷명을 요 파라미터 스토어에 저장을 했다. 그러면은 프로드의 S3 버킷 네임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프로젝트가 이제 프로드만 있을 게 아니라 데브도 있을 수 있고 뭐 스테이지도 있을 수 있고 뭐 익스페리멘탈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뭐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스테이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구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마이 프로젝트의 데브 그리고 db 호스트는 뭐 대부분 로컬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킷명은 뭐 테스트 버킷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계층 구조를 기반으로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첫 글자가 뭐 슬래시로 시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층 구조가 없는 파라미터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루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계층 구조 단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SSM get parameter by pass를 통해서 실제 요 프로젝트에서 여기까지만을 기반으로 요 밑에 있는 하위 파라미터들을 모두 알려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여기 부분까지만 조회하고 싶다. 요 내용에 있는 요 해당의 요거 밑으로도 또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일단 다 가져오고 싶어. 트리처럼. 그러면은 마이 프로젝트 프로드 db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회를 해줘. 그럼 이런 식으로 이 내용에 있는 db 안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여러분께서 불러올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계층 구조 단위로 권한 부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턴은 파라미터들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데브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만 만지거나 조회할 수 있다. 프로드는 그럴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데브 이하에 있는 파라미터들만 권한을 주거나 뭐 뺏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또 한 가지 기능은 파라미터 폴리시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 폴리시는 파라미터에 지정할 수 있는 관리 정책이에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expiration, 즉 특정 기간 이후에 삭제할 수 있는 정책을 부여할 수도 있고 expiration notification, 그래서 이게 삭제되기 전에 일정 기간 전에 이벤트 브릿지로 이벤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벤트 브릿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긴 영상을 찍어놨는데 제가 커뮤니티에서 발표한 거 거기서 제가 이 이벤트 브릿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이벤트를 기반으로 뭐 슬랙이라든지 알람을 한다든지 이메일을 받아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no change notification은 뭐냐면은 일정 기간 이상 파라미터 변경이 없을 경우 똑같이 이벤트 받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로테이션해야 되는 회사 정책이 있다. 3개월에 한 번씩 DB 비밀번호를 바꿔야 됩니다. 뭐 이런 정책이 있어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벤트가 날라온다든지 혹은 이 이벤트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로테이션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로직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어드밴스 티어만 가능해요. 스탠다드 티어는 불가능합니다. 삭제, 그리고 이 파라미터 폴리시는 삭제라든지 갱신이 가능하고요. 여러분께서 필요에 따라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강력한 기능은 바로 퍼블릭 파라미터예요. 이 퍼블릭 파라미터는 AWS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각 OS별 AMI ID라든지 최신 ID, AWS 모든 리전 목록이라든지 특히 AWS의 모든 서비스 목록 이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신 분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서비스를 사용 가능한 리전 목록들을 이 파라미터 스토어의 퍼블릭 파라미터로 AWS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잠깐 볼 거예요. 별도의 권한 요구 사항이 없고요. 모두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몇 가지 고급 활용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AWS에서 제공하던 모든 서비스 목록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제 이제 소스 코드를 받으시면은 이렇게 이제 커맨드들이 있는데 여기서 서비스 목록을 한번 조회해 보는 걸 할게요. AWS의 파라미터 스토어에 퍼블릭 파라미터 조회해 볼 거예요. 일단 클라우드 쉘을 열고 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AWS에 있는 모든 서비스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쭉 보면은 C, D, E, F, G 가끔 가다 보면은 여러분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서비스인가 하는 서비스들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COR 이게 COR이 도대체 뭐냐 만약에 이게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서비스명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서비스명을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COR 저도 COR이 뭔지 모르는데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COR 넣으면은 아 이거는 코스트 앤 유시지 리포트의 약자구나. 네 그렇군요. COR이군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 AWS에 있는 모든 서비스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몇 가지 서비스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서비스가 있고 각각의 서비스 이름은 뭘까 라고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 이 방법으로 여러분께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쭉 보시면은 AWS에 있는 모든 서비스 목록을 여러분께서 한꺼번에 조회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커맨드 입력하기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뭐 파일로 받으신다든지 혹은 따로 저장하시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AWS의 퍼블릭 파라미터고요. 또 하나는 AWS의 리전 목록 현재 리전이 어디에 있고 몇 개나 될까 뭐 이런 식도 조회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은 리전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파라미터 스토어 커맨드가 있죠. 붙여넣기 하면은 AWS의 리전 목록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는 특정 리전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락 같은 거 베드락은 이제 요즘 최신에 나온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 리전에서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서비스명만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네, 베드락은 현재 노스이스트 1 도쿄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몇 안 되는 리전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한국이 출시되면 좋겠네요. 이외에도 뭐 다양한 것들이 가능한데 여러분께서 직접 파라미터 스토어의 퍼블릭 파라미터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퍼블릭 파라미터를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기타로 주의할 점은 이 파라미터 스토어의 스로틀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3000TPS였었는데 요번에 만으로 바뀌면서 이제 7월달쯤 바뀌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숨통이 좀 트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굉장히 동접이 많은 아키텍처에서는 요거를 뭐 캐싱해서 저장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스로틀링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고급 활용이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기로 할 테지만 어쨌든 스로틀링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끝으로 두 가지 정도 데모를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우리 파라미터 스토어를 참조하는 데모인데요. 일단 제가 템플릿 파일을 업로드 할 때 제가 같이 드리는 EC2 템플릿을 같이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스택 이름은 데모 EC2 간단하게 EC2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 T2 마이크로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거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여기 안에 보시면은 여기 latest linux AMI ID에 보시면은 여기 아마존 리눅스 2의 최신 AMI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라미터 스토어의 키 이름으로 넣어놨어요. 우리 퍼블릭 파라미터 기억하시죠? 공공 파라미터를 통해서.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미지 아이디에다가 여기 latest linux AMI ID 요거만 넣더라도 이 파라미터 스토어에서 알아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을 파라미터 스토어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지원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프로비전 하시기만 하셔도 AMI가 최신 AMI가 자동으로 설정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언제 쓰더라도 그 당시 시점에 최신 AMI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데모고요. 이건 그냥 프로비전 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여기 IAM 롤 만들고 EC2 인스턴스, 엘라스틱 IP, 웹서버 하나 띄우는 거까지 돼 있습니다.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데모기 때문에 한번 뜯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어쨌든 그거가 목적이 아니고 그냥 제가 요거는 간단하게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파라미터 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그냥 강의 때 사용하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한 예제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구현해봤어요.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로 요청을 보냈을 때 동적으로 큐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큐를 디폴트로 파라미터 스토어 안에다 넣어놓고 요거를 큐를 조회해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은 큐 URL 조회한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메시지 핸들러에는 타입 1이 같이 붙어서 다이나모DB에 들어가고 요걸 바꿔서 Q2로 바꾸면은 타입 2가 붙어서 다이나모DB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소스코드를 보시면 제가 서버레스 프레임워크로 만들어 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다이나모DB 테이블이 있고 SQS Q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SQS SSM 파라미터 스토어가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Q가 첫 번째 게 저장이 되어 있고 동적으로 바꿔서 어떤 결과가 나는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큐는 메시지를 전달하긴 하는데 타입 1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다이나모DB에 넣어놓고 두 번째는 타입 2를 붙여서 다이나모DB에 넣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실전이라면 동적으로 다른 로직을 이제 수행하게 되겠죠. 참고로 요거 노드 20이고요. 네, 노드 20 까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최신 트렌드에 맞게 노드 버전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얀 디플로이를 하시면은 자세한 디플로이 방식은 제가 리드미에 넣어놓을게요. 자, 이렇게 프로비전이 된 주소가 생기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해시키랑 레인지키를 하나 받아다가 이렇게 다이나모DB에 넣는 행동을 수행하는 람다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여기다가 해시키는 테스트, 여기 자동 완성이 됐네요. 레인지키는 테스트 레인지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입력을 하면은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이나모DB를 보면은 이렇게 데모 파라미터 스토어 데브 메시지라는 테이블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타입이 1이에요. 왜 그렇죠? 제가 디폴트로 파라미터 스토어에다가 요 프로세스 큐를 1로 타입 1이 핸들하게 되게끔 프로세스 큐를 1로 보내게끔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라미터 스토어에서 q URL 조에다가 동적으로 넣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파라미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 파라미터 스토어 그 프로비전 하면 생기는데 여기 들어간 값이 보면은 프로세스 q 1이니까 요거를 참조해서 첫 번째 큐에 넣기 때문에 타입 1이 붙어서 다이나모DB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우리가 요걸 한번 바꿔볼게요. 2로 파라미터 스토어를 바꾸면은 요걸 참조하는 람다가 가져가는 URL도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고 이번에는 타입 2를 넣어서 다이나모DB에 넣어주겠죠.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뭐2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타입 2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파라미터 스토어의 내용만 바꾸시더라도 동적으로 로직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전이라면 좀 더 복잡한 게 있겠죠. 특정 뭐 피처 같은 것들은 막아놓는다든지 플래그를 뭐 관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여러분께서 파라미터 스토어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의 자료 받는 법은 이렇게 AWS 강의실 우등생 멤버십이 되면 제가 이 슬라이드랑 소스 코드를 같이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시면은 제가 오늘 데모에서 활용했던 소스 코드들을 한꺼번에 드립니다. 채팅방은 익명 기반으로 무료이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URL은 밑에다 공유해 놓을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오픈 채팅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